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지 30년이 됩니다. 무려 29년 연속 대중무역 흑자. 이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요즘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 누계로만 따지면 상당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올린 누적 흑자가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40조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30조 원의 흑자를 중국에서 거뒀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 시기부터 현재의 타이완인 중화민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이 점차 자본주의의 문호를 개방했고 우리도 북방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중국을 활용한 북한과의 관계의 변화나 안보도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경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네. 30년간의 경제 성적을 보면 한중 수교는 경제 측면에서는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대중무역이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에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네.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20일까지 중간 점검해 보니 7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석 달 연속 적자는 수교 첫 해에만 있었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에도 적자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올 들어 4월까지는 이미 6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통계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네. 하겠지만은 이 박 기자 표현대로 30년 만에 지금 이례적인 상황, 원인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안 좋습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공장 가동도 줄이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에는 0.4%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8%가 넘었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 중간재로 중국이 최종 생산품을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공장 가동이 줄다 보니 이런 중간재를 전보다 덜 사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중국과 분업을 통해서 양국이 서로 이득을 보던 옛 경제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이제 중국 경제 성장세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건데 네. 지금 박 기자가 지적한 중국과 우리의 일종의 분업 체계 이게 바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분야가 LCD입니다. 중국이 LCD에서 앞서 나가게 된 배경에는 지방정부와 은행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입니다. LCD 산업은 과거에는 반도체, 휴대전화와 함께 삼성을 이루는 세계의 별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되던 사업입니다. 그랬던 삼성이 LCD 생산을 최근 중단했고 LG도 국내 생산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네. 예전에는 LCD 같은 중간재를 우리가 만들고 중국이 최종 생산품인 모니터나 가전, 노트북을 만드는 식으로 서로 분업이 됐는데 이제는 부품부터 장비까지 모두 중국이 만드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또는 지역에서 직접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른바 이제 굴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굴기가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대하는 접근 방식도 조금 달라지긴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네네. 미국이 첨단 기술이 중국 유출을 막다 보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우위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이런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 아세안이나 다른 시장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네, 이제 앞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같은 그러니까 강경책을 좀 네. 쓰고 있고 일종의 또 정치적으로는 요즘 신냉전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